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 마음의 계획대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숨이 턱 막히시고 뼈 때리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는 60 이후에 나아갈 방향을 찾으시고 안락한 노후의 길을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60대가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80세를 맞았을 때 거의 모든 분들이 갑자기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리모컨의 버튼을 누를 수 없게 되거나 스마트폰의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을 수 없게 된다든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마치 갑자기 큰 벽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하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관절은 단단하게 굳어지며 손끝의 움직임도 둔해져 계단의 오르막길도 전보다 몇 배는 더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아무리 필사적으로 비싼 재활치료를 해도 80세가 넘어서는 건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60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을 텐데 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행동을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되어도 제 발로 계속 걸을 수 있으며 80세가 되어도 자신의 손으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80세가 되어도 취미를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얘기할 내용은 60대의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이 5가지 내용을 지금부터 계속한다면 80세가 되어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60대가 되면 꼭 해야 될 첫 번째는 자산의 현명한 사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싶고 적어도 집 많은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고 계시다면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의 분들은 앞으로의 20년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예금, 적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등등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의 삶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2억 원이라고 합시다. 이걸 80세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취미생활에 쓰고 매달 맛있는 식사에 40만 원을 사용하고 30만 원을 매달 여행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산은 지금을 더 잘 살기 위한 것인데도 오래 살면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금은 현재의 삶을 윤택하고 여유 있게 인생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결단하고 노후의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합시다. 먼저 구체적인 사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매달 정해진 금액을 미리 설정한다. 두 번째는 예산을 반드시 소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용한 만큼 인생을 즐겼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자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입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지 못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60대, 70대를 활기차게 지내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지금이니까. 체력이 충분히 있는 지금이기에 더욱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지금이야말로 자산을 활용하여 인생을 최대한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80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했던 60대가 지금에 와서는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그때 좀 더 인생을 즐겨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선 수중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달 연금 수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인생을 즐기기 위한 예산으로 설정하는 했습니다. 이것이 60대부터 현명한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쓰는 것과 낭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의미 있는 사용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산의 활용입니다. 60대가 되면 꼭 해야 될 두 번째는 남과의 비교를 멈추라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SNS에는 거의 매일같이 동창들의 해외 여행 사진이나 호화 여객선으로 세계 일주를 하는 모습이나 손자와 함께 유원지를 즐기는 이웃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의 연금은 너무 적어. 그 사람은 노후를 멋지게 즐기고 있는데 내 인생은 틀렸네 하며 우울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주세요. 왜냐하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60이 넘어서부터 인생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의 젖을 찾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아무리 고민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 씨는 65세이고 퇴직하셨습니다. 연금은 매달 150만 원 받으시고 내 집도 없이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만나면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내 연금은 300만 원이야. 지금의 집값이 올라서 정말 좋아. 또 아들이 필요할 때 쓰라고 카드도 줬어 라며 내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했지만 김미희님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금 액수를 신경 써도 자신의 연금은 늘지 않습니다. 남의 자산을 부러워해도 나의 자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남의 가족관계를 비교해도 자신의 가족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미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인생을 최대한 멋지고 소중하게 스스로를 살피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하기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연금이 150만 원이니까 더욱더 낭비를 없애고 정말로 소중한 것에 쓰기로 예산을 짜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SNS를 거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산책을 즐기는 것입니다. 점점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을 그만두면서 자신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 씨는 웃는 얼굴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의 큰 비결입니다.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눈을 돌리고 지금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지금이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삶의 방식을 타인의 삶의 기준에서 눈을 돌릴 때 당신 눈앞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꼭 해야 될 세 번째는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입니다. 60이 넘어 인간관계를 새롭게 깨닫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불안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퇴직하면 사람과의 교제가 줄어버렸다. 점점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의 인간관계가 걱정인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사를 퇴직하면 매일 사람과의 대화는 줄어듭니다. 아이가 독립하면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듭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친한 친구가 적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부터의 인간관계는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완만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처의 슈퍼마켓 가게를 단골로 해서 가벼운 일상을 나누거나 동네 카페의 주인과 잡담을 하거나 산책 중에 자주 마주치는 강아지 주인과 서서 이야기하는 아주 간단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평범한 연결이 실은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가 아니라도 이제 매일의 작은 만남이 당신을 사회에서 생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를 통한 관계 만들기입니다. 이것의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공통의 취미가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연령이나 성별, 사회적인 입장을 초월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를 소개합니다. 이순자 씨는 64세입니다. 퇴직 후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오카리나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지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연주하면서 하는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족 이야기나 사생활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연주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매우 기분이 좋은 대화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같은 흥미를 갖는 이웃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독서 모임이든지 사진을 공유하는 SNS 그룹이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깊은 우정이나 밀접한 관계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는 그런 관계로 충분합니다. 사실 80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매일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필요 없이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앉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충분히 깊은 교제보다도 부담 없는 관계가 훨씬 오래 유지가 되며 오히려 상대방을 더 배려하게 되고 매너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사람과의 만남이 더욱 풍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60대로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관계 만들기입니다. 60대가 되면 꼭 해야 될 4번째는 자식과의 적절한 거리감을 두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노력은 자식들이 있었기에 이루어낸 거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는 이 관계도 바뀌어야 자식과의 관계도 편해지며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에게 노후에도 도와주고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면 자식이 나의 소유물이 되어버리고 자식도 계속 부모에게 의지하여 부모도 자식도 독립이 어렵게 됩니다. 결국 서로가 민폐가 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조미영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미영 씨 부부는 2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둘 다 결혼해서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손자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손자들을 위해 교육비, 병원비, 여행 경비 등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될 때는 양육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주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부부가 아직은 여유가 있어 자식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나름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육비는 한없이 들어가고 자식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면서 부부가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돈으로 자식들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과의 관계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부부의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남은 재산과 시간을 부부가 즐겁게 사는 것에 쓰고 싶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식사를 하거나 소소한 일상은 함께 보내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은 조금 배신감이 온 모습이었지만 그 후의 변화는 극적이었고 금전적 기대가 사라지니 자식들은 자립하여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대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가끔은 우리가 식사에 모시고 갈게요. 또 손주의 운동회에도 초대받아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돈 이야기가 사라진 대신에 가족의 유대가 깊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과와 금전적인 관계는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혹시 지원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에만 정확한 금액을 정해 기한 내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간병에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간병이 필요하게 되면 자신이 희망하는 돌봄 시설이나 시니어 타운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 자식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손자와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 게임을 하거나 공원에 다녀오는 것들로 돈에 의존하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때때로 자녀의 삶에 과하게 개입해 버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60대부터의 새로운 부모-자녀 깨닫는 방법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유대인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꼭 해야 될 마지막 5번째, 근육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살을 빼야 돼요. 대사증후군이 걱정되니까 식사 제한을 해서라도 살을 빼자. 이렇게요. 하지만 60대부터는 이런 생각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부터의 나이는 자립적인 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체중이 아니라 근육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가만히 놔두는 것만으로도 1년에 근육이 23g씩 줄어듭니다. 이것은 10년간의 근육의 4분의 1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 계단을 못 올라가게 되고 우선 슈퍼마켓에서의 쇼핑이 곤란해집니다. 목욕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즉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게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습니다. 우선 매일의 생활의 습관이 되었으면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15번 하고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서 5번 텔레비전을 보면서 15번, 이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목 운동입니다. 발목으로 몸을 들었다 내리는 운동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30번 전철에서 서 있을 때 15번 양치질을 하면서 20번 하면 이걸로 종아리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먹 펴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동그랗게 펴서 어깨로 크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80회를 목표로 해보세요. 어깨에서 손끝까지 힘이 생길 겁니다. 이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면 80 넘어서도 귀중한 근육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확실히 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손으로 끼니마다 손바닥만한 고기나 생선을 먹도록 하고 계란을 하루에 2개는 꼭 먹고 두부나 나토도 활용해 보세요.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아니요, 60대부터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마른 것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에 시작합시다. 80세가 되어도 자신의 발로 걸어서 내 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그것이 60대부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늘은 80세가 되면 반드시 맞닥뜨리는 현실과 그래서 60대가 되면 꼭 해야 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현명한 사용으로 앞으로 인생을 즐기기 위한 소중한 노후 자금을 계획하기. 두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다운 삶을 선택하기. 세 번째는 가벼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네 번째는 자식과의 적절한 거리감과 돈이 아닌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만들기. 5번째는 근육량 늘리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80세 이후의 자립생활을 위한 대비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한 행동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인생 100년 시대라고 합니다.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동영상이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의 길잡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당신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